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라이브 소통을 하듯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판서를 통해서 좀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꼭 끝까지 잘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HLB의 최근 시세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에 작은 박스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을 먼저 잠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가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코스닥은 계속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스닥도 지금 밸류적으로 매우 매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미리 표기를 다 해놨는데 이때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때 시세였고 레고랜드 사태와 미국의 고금리 압박을 받았던 때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이러한 위기가 될 뻔한 상황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우려 수준이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 그렇죠? 우려감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던 거, 이 관세라는 것은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정치인이라는 양반이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 가면서 그 나라의 국가의 경기를 침체로 빠뜨려 가면서까지 그 협상을 굳이 해야 되냐라는 거죠. 과연 이게 그 국민들을 위한 전략이냐라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 저는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건 뭐 차차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690선에다가 이렇게 줄을 거놨죠, 여러분들. 가로 횡성 검은색 줄이 있지 않습니까? 690포인트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690선을 기점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690에 중간에 다시 지지를 받고 또 대세적인 상승이 나타났었고,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도 690선 언저리에서 지지 후 반등, 최근도 690선 지지 후 반등, 690에서 잠깐 하회하다가 반등, 다시 지금 690에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개장 초반에 마이너스 4%대까지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많이 말아 올렸죠. 일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2%까지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보합권까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비해서 우리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하루였다. 일단 시장 먼저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몇 가지 내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관세입니다. 관세. 상호 관세죠. 그쵸? 한국도 결국에는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뭐 관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트럼프가 관세라는 것을 매기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큰 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이렇게 최근처럼 관세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이 한 2년 정도는 여러분들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중간 선거까지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수혜주와 피해주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배팅하고 세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HLB와 같은 이런 제약주들은 수혜주입니까? 피해주입니까? 큰 틀로 놓고 보면은 수혜주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다시 한번 돌아와서 관세라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협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를 일부러 둔화시키는 거예요. 경기를 억제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심플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그렇죠?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보고 있던 무역 적자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틀로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불법 이민자라든지 멕시코나 중국, 캐나다를 한 번에 싸잡아가지고 관세를 매기려고 했던 거는 마약, 펜타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기 억제. 경기 억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경기를 억제시킨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그렇죠? 자,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하락을 하겠죠. 물가가 하락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또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물가가 빠지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국채 금리도 하락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채 금리가 하락을 보인다라는 건 여러분들 국가가 지불해야 되는 국채 이자 있죠. 이 국채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세이브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가 1% 정도 빠진다 이러면요, 대략적으로 500조 원 이상 이자 비용을 세이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오히려 지금 견고할 때,
근데 그 견고함을 믿고 트럼프는 공격적인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 걸 얻어내면서 경기 침체와 경기 우려, 약간의 잽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타쌍피로 원하는 걸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업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놓고 보면은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과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HLB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알테오젠 같은 플랫폼 기업 말고 HLB처럼 자체적으로 임상을 계속 진행하는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매출은 없는데 비용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있어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또 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뭐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비용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R&D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 하락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호재죠.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 채금리가 급락을 한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들에게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를 한다면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기대감과 기본 베이스 매크로의 환경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상호관세 관련된 내용 나온 거 중에서 몇몇 제품들에 있어서는 관세를 면제시켜준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의약품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관세를 다 부과하는 거는 사실 조금 오바긴 하죠. 아무튼 의약품에도 관세를 면제해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거시적인 환경에 있어서 너무 좋은 판이 깔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HLB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격적으로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두드러 맞은 건 다 두드러 맞은 거잖아요. 제가 지수 다 보여드렸죠. 여기까지 이미 다 두드러 맞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더 빠질 거냐, 여기서 더 오를 거냐를 놓고 봤을 때 더 빠질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개똥 같아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숫자, 넘버에 의한 밸류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락을 보인, 한 대략적으로 3주 동안 하락을 보인 내용들은, 악재들은 이미 반영이 다 된 거고, 첫 번째는 공매도 거래액에 있었죠. 지금 공매도 열심히 치고 있죠. 외국인들이 벌써 이번 주만 7조 이상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세 이슈. 어쨌든 관세 이슈는 오늘 잘 넘긴 거잖아요. 시장이 예상하던 거 그 이상으로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최악으로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어택만 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면세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면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나씩 나올 겁니다. 트럼프는 이만큼 너 때릴 거야, 그럼 잘못한 거 갖고 와, 협상할 거 갖고 와 하면은 한 대씩 줄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관세 이슈는 이제 다 소화가 됐고, 오늘이 가장 큰 고비였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엄청나게 선방했고요. 이제부터는 면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이 오를 일만 남았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일이죠. 4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거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탄핵이 되면 되는 대로 2개월 내에 대선을 할 것이고, 탄핵이 안 되면 빨리 정부에 복귀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공매도 이슈도 해소됐죠. 관세 이슈 끝났죠. 내일 국내 정치적 리스크도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내일부터 바로 반등 나옵니다, 이건 아니죠. 이제 올라가려면 재료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재료가 일단은 면세가 재료가 될 것이고, 시장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드러 맞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아픈 건 아픈 거야. 근데 지금부터 이제 무통주사를 맞고 내가 아픈 게 그만 멈추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빠진 것만 가지고서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상방을 노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상방을 앞으로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최저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기회를 또 놓치면 여러분들 진짜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매번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아유 나는 뭐 물려서 안 돼.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에 물려 있어. 하지만 이 종목이 B에서 수익을 복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B에서 복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얘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접근하셔야죠. 베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자자죠. 자, 보시면 코스피 상장사 614곳 중에 작년 순이익이 143조라고 합니다. 5000% 늘어난 기업도 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보시면 삼성전자는 1분기에 컨센서스를 13% 상회할 전망이다. 메모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수출 전체 금액의 20%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출에 대한 평균치를 끄집어 올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는 긍정적인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의 관세라는 이 큰 이슈 때문에 다 묻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HLB는 일단 5월 달에 재심사를 넣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 현재 4월은 새로 나올 리스크가 없죠. 매크로 환경 좋아. 관세 이슈 끝났어. 공매도 타겟 아니야. 오히려 가장 편안한 선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0원 가깝게 혹은 55,000원 이하까지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 거기선 적극적으로 다시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서 7월달 C1 클래스 1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C2 걸리면 또 질질질 끌려서 많이 딜레이가 되겠지만 C1 가는 게 맞죠. 사실 지금은 내용으로만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C2 가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C1이 왔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7월달까지기 때문에 솔직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클래스 1으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주가는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참고로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번에 CRL을 받는다 그러면 3차 CRL을 받는 거잖아요. 3차 CRL을 받을 확률은 여러분들 4%입니다. 4%. 그렇죠? 그 말은 즉 반대로 96% 성공 확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물론 실패 확률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근데 2차 CRL을 받았던 내용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어 정도의 수준이었지 새로운 보완 요구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 성공 확률이 9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HLB를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도 저희 정규반에 추천을 해서 한번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충분히 다 해드렸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 HLB 저도 솔직히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3차 CRL을 받을 확률은 4% 내외입니다. 승인 가능성이 그만큼 매우 높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아직까지 중대한 악재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거나 트럼프의 관세가 또 새롭게 어떤 내용이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 하지만 관세도 최대치로 거의 나왔고 의약품은 어쨌든 관세 대상에서 면제기 때문에 당장의 수혜가 맞긴 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승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만 제대로 해두면 된다.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우 난 지긋지긋해서 이제 못 들고 가겠어 하고 매도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제가 관리를 한번 도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머니코드 사칭이 많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김 대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솔루션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HLB 어느 단가에 보유하고 계신지 뭐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다, 7만원에서 9만원 사이다 등등 요것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설문 제출해 주시면 제가 조만간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을 한 공간에 모셔서 제대로 된 솔루션 한번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그만큼이나 자신 있는 타이밍이고 저도 그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안겨다 드릴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과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한번 HLB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도 제가 함께 추천을 드려가면서 케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힘들다고 해서 자꾸 지나온 거에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 될 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지금 같은 시장을 여러분들 모르고서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보신다 그러면은 그냥 위기밖에 안 돼요. 아우 난 큰일 났다, 뭔가 잘못됐다. 근데 내용을 알고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회로 보이게 됩니다. 제 눈에는 적어도 지금 엄청난 기회로 보여요. 꼭 한번 여러분들 뭐가 됐든지 HLB가 됐든 다른 종목이 됐든 함께 우리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꼭 좀 잡아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김 대표가 제대로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한번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설문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